설마 했는데 진짜였어. 일배인가 했는데 진짜 일배였어. 종전선언하면 반국가 세력이래. 아니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아니 그럼 전쟁에서 다 죽자는 건가? 다 죽으면 국가가 뭔 소용이야. 나라 말아먹는 네가 반국가 세력. 이러다간 다 죽어. 퇴진이 답이다. 또리 장군 꺼져라. 당장 꺼져라. 일베 정권 꺼져라. 당장 꺼져라. 돋보이고 싶어 미친만 누라데리고 당장 꺼져라. 퇴진이 답이다. 이거 정말 반스 목사 뺨치겠어? 이거 정말 일베들 뺨치겠어? 21세기 방공투사 납시였어. 자칫하다가 전쟁하시겠어. 어떻게도 지지율이 안 오르니 무턱대고 방공놀이 하나 본데 너는 우리 국민들을 잘못 봤어. 너는 이미 끝났어. 퇴진이 답이다. 우리 장군 꺼져라. 당장 꺼져라. 일베 정권 꺼져라. 당장 꺼져라. 돋보이고 싶어 미친만 누라데리고 당장 꺼져라. 퇴진이 답이다. 우리 장군 꺼져라. 당장 꺼져라. 일베 정권 꺼져라. 당장 꺼져라. 돋보이고 싶어 미친만 누라데리고 당장 꺼져라. 퇴진이 답이다. 당장 꺼져라. 오, 퇴진이 답이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목은 일본해 다음은 독도, 홍범도 다음은 안중근. 야, 정말 선생님 열이 뻗쳐가지고 네, 정말 살 수 없는 정말 우리 국민분들이 그냥 뚜껑 열었습니다 지금. 네, 참혹한 시절이죠. 예, 진짜 한다 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게 지금 다들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저도 예전부터 계속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윤석열은 여기까지인가? 한계가 없다. 이런데 네, 이게 나쁜 쪽으로 자꾸 그러면 가니까 그 다음을 더 보여주는. 좀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죠. 예, 정말 온 국민을 지금 네, 정신적 고통에 휩싸이게 하는. 네. 네, 오늘도 시원하게 저희들이 한번 같이 싸대기를 날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선 첫 번째로 육사와 국방부가 독립유공자들의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흉상을 철거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야,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친일파라는 것은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네. 자기들도 알고 있고. 네. 근데 얘네들이 처음에는 좀 신경을 썼어요. 음. 친일파라는 비판받는 거에 대해서 아하. 좀 신경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변명도 하고 뭐 논리도 하고 그랬는데 네. 이제 태도를 바꾼 거죠. 왜냐하면 네. 앞으로 친일파 노릇을 안 할 수 있다면 그냥 그 과거처럼 변명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해야 되잖아. 독도도 팔아야 되는데. 네. 이제 앞으로 독도는 지금 일본에 따놓은 당상입니까 지금?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짓을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친일행위를. 이 상황에서는 친일파라고 비판받는 것을 변명하거나 방어하는 수준에서 행동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태도를 바꿨다. 뭘로 바꿨냐면 그래 우리는 친일파다. 어쩔래. 우리를 공격하는 놈들은 다 반국가 세력? 공산주의 세력. 공산 전체주의 세력? 전체주의 세력.
반국가 세력이야, 빨갱이야, 아하. 쓸어버리겠어. 이렇게 저는 바뀌었다고 봐요. 근데 이게 과거 해방 이후에도 바뀌었다. 보시면 음. 일본이 패망해서 우리가 독립이 된 다음에 해방이 된 다음에 네. 친일파들은 거의 죽은 목숨이었잖아요. 그렇죠. 다 도망갔죠 일단. 도망갔기도 했고 숨죽이고 숨고. 뭐 어떻게 하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지 앞으로 큰일 났다 이러고 있을 때 네. 미국에 와서 이승만 키워주면서 반공을 내세웁니다. 네. 이 애들 물 만났죠. 야, 이제 달려가서 반공을 외치자. 그러니까 얘들은 사회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 얘들은. 아 그래요. 아, 뭐 알고선 그걸 외쳤겠어요? 네. 그냥 자기들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살 길. 하늘에서 내려온 이제 구원의 동아줄이다. 저걸 잡아야 된다. 미국이 내려준 네, 구원의 동아줄. 반공줄. 반공의 네, 동아줄. 잡아야 되겠다. 그걸 잡아서 반공주의자가 된 거란 말이죠. 네. 윤석열 정권이 보이는 행태도 사실 심리적으로 똑같아요. 아. 계속 이 짓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심리적으로 똑같다. 그 당시 친일파들이 반공으로 넘어간 거랑 그렇죠. 이 사람들이 반공을 윤석열이랑. 붙들고 있는 거나 똑같다. 아. 얘네들 한국에서 어떻게 계속 이 짓 하면서 버텨낼 수 있겠어요? 예. 못 버티죠.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네네. 반공을 내세워서 어허. 자기들한테 뭐라 하는 사람 다 때려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정권 때 뭐 반민족 특위 이런 거 네네, 반민특위. 해산시키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예, 예. 반공을 내세우면서 그렇습니다. 그런 짓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하지 않고는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다. 네. 아. 그러면서 이제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건데 아.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이런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뭔지 알고 어. 잘 알고 그래서 나는 싫다. 그게 아. 그러니까 합리적인 반대죠.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되게 잘 알지만 네. 이런 거는 좀 우리한테 맞지 않고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뭐 나는 반대해. 반대 이러면은 오히려 나은데 그렇죠. 오히려 모르고 모르잖아 이 사람들 모르고 자기들이 친일파인 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반공을 내세운 사람들 아니에요. 네. 이런 사람들은 광신적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광신적인 놈들이라서 또 생존적이네요. 생존권적이네요.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생존도 있고 네. 이제 일단 그렇게 빠지면 어허. 합리성이 없는 상태에서 믿어야 되면 네. 자기도 정신적으로 힘들잖아요. 그게 네네. 자기가 설득이 안 되니까 어허. 그러면 사람이 약간 맛이 가거든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지만 네네.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혼란 상태에 빠지고 막 이제 폭주하면서 미친 듯이 믿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합리적으로 믿는 사람 은 그렇지 않은데 네. 그래서 원래 이념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예예. 우리 잘 살라고 만든 게 이념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더 좋은 더 좋은 미래가 뭐냐? 어떤 세상을 어떤 만들면 세상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냐, 더 네, 행복할 네, 수 네. 있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 사회주의 이념, 공산주의 이념, 또 우파 이념 네. 다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사회민주주의. 네, 뭐든지 간에. 네. 그리고 이제 실험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이념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라는 얘기예요. 네. 그럼 다시 말하면 사람을 위해서 도움이 되면, 즉 국민에게 도움이 되면 어떤 이념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게 우파든 좌파든 네네. 뭐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예. 그래서 북유럽 같은 나라들은 뭐 자본주의 체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사회주의 이념을 받아들였어요. 예. 상당 부분. 그래서 수정자본주의, 복지자본주의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결과가 괜찮죠. 네. 예, 자본주의 미국도 그런 거 아닐까? 뭐 케인즈 이론인가 그게. 그때 잠깐 반짝했던 네네. 거고요. 그 공산주의를 좀 받아들여서 네, 잠깐 반짝했던 거고. 워낙 안 되니까. 네, 그랬다가 지금은 완전히 돌아섰죠. 네. 근데 북유럽은 그래도 그쪽으로 정착을 최근까지는 했고요. 정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 지수도 높고 네. 자본주의 나라들 중에서 그래도 잘 사는 잘 사는 게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예. 정신 건강도 양호하고 전반적으로 괜찮았죠 사회가. 중국도 사회주의 건설하려다가 잘 안 되니까 자본주의적 방법을 받아들여요. 예. 그러니까 그 목적은 다 그거예요. 더 잘 살기 위해서, 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 그래 사회주의 이념이 이건 좋으니까 이건 좀 갖다 쓰자. 자본주의 우리 사회주의지만 자본주의 좀 갖다 쓰자. 네.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도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도 네. 정치를 할 때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해보려니까 이건 사회주의 쪽에서 주장하는 거긴 한데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네. 그럼 이거 하자. 예. 야 이거는 우파 주장이지만 이거 맞아. 이거 하자. 이게 정치의 본질이다. 옳다면 그거를 채용할 수 있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을 위해서 이념을 필요로 하는 거니까. 예. 이게 합리적인 이념에 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광신 집단은 그렇지 않고 거꾸로가 있죠. 네. 이념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해요. 이 사람들은. 아. 이념을 위해서 국민이 존재해요.
야 나는 반공이거든. 이제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아니죠. 파시스트죠, 파쇼죠. 근데 아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하지만 자유와 민주는 없다. 하나도 없죠. 파쇼다 사실은. 사실은 그 내용상 파쇼죠.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사람 혹은 뭐 사회주의 세력, 네. 공산주의 세력은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파쇼죠.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본질은 반공주의자다. 네.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허. 이런 사람들은 그 이념을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종교 전쟁 같은 거 할 때 네, 좀 네. 극단적인 국가 같은 경우에는 쳐들어가서 종교 믿을래 안 믿을래 우리 거 네. 싫어요 그러면 다 죽여. 네. 뭐 그죠? 그다음에 히틀러는 야 뭐 독일 나치에 참가해. 그러면 싫어요 그러면 바로 죽이잖아. 예. 또 유대인도 죽여버리고 예. 사회주의라고 몰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죽입니다. 그래서 광신적인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집단이 우리나라 역사에는 이승만 정권 때도 그랬고 예. 꾸준히 존재했어요. 존재하기는. 근데 그것이 가장 극대화돼서 정권을 다시 잡은 게 이승만 시대를 제외한다면 예, 예. 이번에 윤석열 정권인 것 같거든요. 어허. 아주 위험한 거죠.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이승만은 그래도 좀 뭔가 독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뭔가 굉장히 반일을 내세우는 것처럼 자기가 대외적으로는 그렇게라도 했는데 지금 얘는 지금 아예 그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인데 네.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기존의 정권에서 지들이 흉상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그 구구 대통령들도 네. 다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놈은 아예 그냥 그것도 인정 못 하겠다. 그렇죠. 아 이거는 진짜 뭐 벌장 다 본 건가? 그러니까 어쩜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 네네. 방송에서 왜 예. 소급 쳐버리고 부관 참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홍범도 장군이 독립운동을 하던 시절, 네네. 그러니까 일본 식민지 시절이나 무슨 그 직전 시절에 사회주의라는 것은요. 오늘날로 치면은 유행이 유행. 당시에는 당시에는 유행.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고 전 네. 세계적으로 이게 파급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유럽이든 뭐 이런 나라들에서도 뭐 사회주의가 굉장히 진보적인 지식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죠. 네. 그리고 한국같이 식민지 나라의 경우에 더더욱 인기가 있어가지고 사실 옛날에는 머리 좀 좋으면 다 사회주의를 지향했어요. 네. 안 하면 바보라 그랬죠. 태백산맥 읽어보면 그랬죠. 네, 너 네. 돌이냐 뭐 사회주의 반대하게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정도로. 왜냐하면 사회주의 이념 자체가 좋기 때문에 목적 자체는 좋단 말이죠. 네. 평등한 세상 만들어서 사이좋게 살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의 시대적 추세였어요. 그 당시까지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련, 그 당시 소련이 1917년에 이제 건국이 됐는데 네. 예,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해서 우리한테 나쁜 짓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음.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네. 뭐 지금은 뭐 윤석열 뭐 조상이 뭐 6.25 때 전쟁하다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6.25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도 뭐 6.25 전쟁이 있었다는 걸 자꾸 그 빌미로 해서 예. 반공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우리 쳐들어왔었다 한번. 뭐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일단 그걸 인정한다 쳐요. 네. 그것 때문에 원한이 있어서 그런다 쳐요. 근데 1917년 이후에 해방 전까지는 소련은 우리한테 해를 끼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사회주의자들이 해를 끼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적대시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죠. 네. 오히려 소련은 일본과 싸우는 반대 국가였어요. 연합군. 네. 의 일원이었습니다. 연합국이었죠. 연합군이었습니다. 예, 예. 따라서 당연히 그 당시에 김구 선생은 미국의 지원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미국과 일본이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적이 적은 우리 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 입장에서는 러시아도 똑같은 거예요. 소련도. 일본과 싸우는 나라예요. 네. 당연히 무기도 지원받으려고 그러고 가서 도움도 구하려고 그러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그렇게 싫어서 한국 전쟁 이후의 시기에 이제 뭐 분단 체제가 되면서 그렇다 쳐도 그 이전 사람들한테 이걸 소급 적용하는 것은 있을 네.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저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네.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조선 시대에 있는 사람들 처벌해야 돼요. 개혁적인 지식인들.
공산주의다. 네. 정도전, 뭐 조광조, 네. 뭐 이율곡 이런 사람들 있죠. 굉장히 민중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네. 많이 주장했기 때문에 네. 공산주의적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다 처벌해야 돼요. 예. 역사책에서 싹 빼버리고 그런 미친 짓을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신 좀 돌아버린 거네요. 지금. 거의 정신병자들이죠. 네. 그러니까 역사를 소급한다 그러면은 사실 그 가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미국이 일본에게 한국 니들이 먹어, 네, 우린 필리핀 먹을게. 우린 필리핀 먹을게. 사실 그걸 소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부터 그 천하의 나쁜 놈인데 그놈들. 그럼요. 지금 네. 그놈들한테 붙어가지고 지금. 이것들은요. 네네. 한국 전쟁 3년은 죽어도 안 있잖아요. 네. 근데 일본한테 36년 식민 지배 당한 건 다 잊어버렸어요. 아. 돌대가리들인데 네. 선택적인 태도인데 예. 뭐 사실 남북 전쟁하고 미국은 잘 사이좋게 살아요. 음. 남북이 그 네네. 이후에도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그러니까 3년 정도의 전쟁은 우리 민족 역사에서는 진짜 찰납니다. 네. 짧은 겁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에서 중국도 우리랑 싸웠죠. 네. 그렇다고 중국하고 원수지고 삽니까? 수교를 했잖아요. 네. 근데 북에 대해서만 지금 이렇게 적대시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이유는 왜? 반공이 필요하니까. 네. 북을 그렇게 미워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자기들이 친일파라는 거, 친일 활동을 하는 거 덮을 수 있으니까. 덮을 수가 있으니까. 아. 그래서 그러는 거지. 예. 나쁜 짓 하려고 그러는 거지. 예. 얘들이 뭐 진짜로 뭐 미워하고 그런 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몰라요. 그게 뭔지도 네. 몰라요. 뭔지 몰라요. 윤석열이 말하는 거 보십시오. 뭔지 몰라요.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네. 전혀 모를 겁니다. 아마. 제 이번에 그 연찬회에서 그 연설하는 거 보셨습니까? 네. 그 연설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았거든요. 네. 이 문맥이 맥락이 안 맞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 대선 직전에 3%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네. 얘기할 때 제가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거예요. 아. 그때 뭐 주식과 관련해서 뭐 질문을 하니까 못 알아듣고.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뭐 한강에 굴삭기로 뭘 팔다고 해봅시다. 그러더니 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런 식이에요. 보니까. 걔가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말이. 앞뒤가 말이 안 맞고 무조건 이게 이제 이념 이렇게 가더라고. 싸워야 된다. 그렇죠. 1+1은 100이라고 하는 세력과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대부분 다 지금 오염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민 전체랑 싸워야 된다는 거 생각하는 그렇게 것 얘기하면 같아요. 그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자기를 반대하는 네네. 70%, 아. 60에 70%로 하고 전면전을 하겠다라고 네. 지금 선언하고 다니는 거죠. 이러다가는 그 저희들이 뭐 옛날에 뭐 킬링 필드였습니까? 네. 그 나라를 뭐 다 막 그런 네. 뭐 쓸어버리는 뭐 그런 것처럼 정말 완전히 대규모의 어떤 학살이 그런 학살을 하려면 네네. 최소한 계엄을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계엄을 그냥 선포할 수는 없어요. 네. 근거 없이. 예. 그래서 지금 계속 공산주의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고 여론전을 하는 게 하나 있고 네. 또 하나 그걸 선포하는데 가장 좋은 조건은 전시 상황이죠. 예. 그래서 아마 북을 자극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려고 하지 않겠냐. 계속해서. 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률성 선생에 대해서도 좀 갑자기 화제가 확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박민식 이놈이 네. 이 보훈부 장관이 됐는데 이놈이 검사 출신이더라고요. 네. 이 박민식 이놈이 지금 다 이거를 거론하고 있는 놈이에요 보니까. 홍범도 백선엽에 대해서도 백선엽 그 친일 그걸 빼야 된다. 그때도 아마 직을 걸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놈이. 아, 그래요? 그랬더니 이번에 또 이제 정률성 선생 공헌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 철회에 직을 걸겠다고. 야 이거 뭐 직까지 뭘? 이 자식들은요. 네네. 그 직이 뭐 대단한 건 줄 알아요. 아, 뭐 그거 건다 그러면 우리가 네. 그래 비장하네 너 그렇게 네. 중요한 걸 걸었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았습니까? 네. 우리는 그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장관직 따위. 네. 그럼 굉장히 그 좀 크게 벼슬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하는 건가요? 이런 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못 하죠. 사람은 원래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네, 네. 생각하는 거 거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애들은 그래서 보통 장난감을 걸죠. 뭐, 제일 소중하니까. 내 말이 틀렸으면 이 장난감 너한테 줄게. 지금 그런 꼴이다. 왜냐하면 장난감이 애한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이것들은 직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물론 이제 직을 걸었다 그래서 윤석열이 자르겠습니까? 네. 뭐 이제 어쨌든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뭐 뒷배가 있다는 거에 대한 안심도 있겠지만 이런 말을 자꾸 꺼내는 것 자체가 나는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저는. 네네. 뭐 대단하다고 직이. 그 네. 우리 국민이 시킨 거예요. 잘 열심히 하라고. 예. 그러면 국민이 그만두라 하기 전까지는 사퇴할 자유가 없어요. 사실 공무원은. 네네. 뭐 장관직을 지가 돈 주고 산 겁니까? 갖다 버리게? 내다 팔게? 그래서 이런 발상 자체가 틀려 먹었다는 것이고 네. 지난 시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망상이 있는 것 같다. 네. 제가 그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예. 이승만이 이 못다 이룬 꿈을 네, 이루고 네. 싶어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 중에는 진짜냐, 설마 그렇게까지 생각할까 네. 이런 생각을 할 분들이 이제는 있거든요. 설마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들 수긍할 용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죠. 설마 했던 것들이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근데 이 윤석열이 직접 그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윤석열이 8월 29일 날 네네. 어제네요. 국시일이네요. 네, 어제 네. 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간부 의원들과 대화하면서 네네. 드디어 캠프 데이비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아하. 이걸 언급하면서 삼국공동 발표문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을 미국과 일본이 지지한다고 명확하게 적시돼 있다라고 네.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평가했냐면 한미일 삼국공동선언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반 통일을 언급하고 지지를 표명한 것 자체가 사상 처음이다. 아주 뭐 뿌듯하고 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를. 그러면서 이 삼국 동맹 체계, 군사 동맹이 우리의 통일 역량을 크게 증대시키고 국제사회로부터 우리의 통일을 지지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이란 말은 그 전에 역대 정부가 쉽게 안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흡수 통일을 얘기해요. 흡수 통일이죠. 그 체제 네, 통일이고. 네. 그러니까 북쪽을 흡수 통일해서 자유민주주의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에서 그러세요. 뭐 이러고 있어요. 네. 전쟁입니다. 전쟁이죠. 이거. 당연하죠.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력 통일 노선을 주장을 했는데 줄기차게 네네. 미국, 일본이 그 지지를 표명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윤석열이.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 너무 좋은 거죠. 사상 최초다. 미국과 일본이 무력 통일 노선을 지지한 건 처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럼 이승만 정권 때 처음으로 미국 이걸 한번 했었죠. 네네. 북진 통일을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군대를 파병해서 16개 군대를 데리고 와서 네네. 북진 통일을 하려고 했었죠. 그거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예. 그 시절이 이러한 어떤 흥분, 그러니까 흥분 상태에 있는 거군요 지금. 그렇죠. 뽕 맞은 거예요, 뽕. 이젠 내가 미국하고 일본 형님들이 북을 먹게 해준다는데 지지했다는 걸 그렇게 해석하겠죠. 해석 자체는 미국은 그냥 립 서비스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별 의미 없다. 하도 쪼르니까 립 서비스 했을 수 있는데 윤석열은 그걸 뭘로 받아들이냐면 내가 북진 통일을 하는 걸 지지해주고 있다라든가 네. 아니면 형님이 북을 무력으로 점령하려고 하고 계시다. 내가 그 앞창에서만 이제 다 이건 꼭으로 먹게 돼 있다. 자꾸 싸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최근에 계속 싸워야 한다. 네, 그 표현 쓰죠. 네네. 이렇게 뽕을 맞고 왔어요. 그러면 흥분 상태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이제 네. 막 미국, 일본이 등에 있고 어벤져스 팀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한미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무적이에요. 세계를 다 제패할 수 있어. 만화에 보면 그게 방패일 뿐인데. 네, 걔는 앞에. 달라붙어 있잖아요. 네. 그럼 북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윤석열이 볼 때는 저것들은 네네. 한 방에 이제 제낄 수 있는 애들인 거죠. 아하. 중국, 러시아까지 칠 생각인데 네. 그러면 뭘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승만의 꿈을 위해서 북진 통일을 하려면 네. 내부 체제를 정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내부에 있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네. 좌익 세력들, 민주당, 시민단체, 이런 거 반대하는 세력, 인권운동가. 자기한테 관리작거리는 놈들, 네. 반대하는 놈들 싹 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60, 70%인데. 네, 죽이겠다는 거예요. 60, 70%를. 물론 다 죽이진 않겠죠. 몇 명 네. 죽이면 이제 조용해진다고 생각하겠죠. 죽이겠다. 무서워서. 그런 입장에서 이제 또 이제 8월 25일 날 그런 얘기 됐어요. 네. 새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좌우의 날개로. 오른쪽 날개는 앞으로 가려고 그러고 왼쪽 날개는 뒤로 가려고 그러면 날 수가 떨어지게 돼 네. 있다. 같은 방향으로 예. 날개짓을 해야 된다 얘기예요. 네, 네. 뭐 그런 새가 있을지 그걸 한 모르- 2번 얘기를 했습니다. 예. 새 얘기를. 그런 새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좋다 이거예요. 날개 방향이 서로 달라 새가 둘 다 두뇌가 따로 있어서 그래서 서로 아니 정말 그렇게 과학을 좋아하더니 이렇게 얘를 이거밖에 못 든단 말입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제 네, 미치겠습니다, 진짜. 자기 딴에는 한 건데 열심히. 그런 식의 예를 드는 게 진짜. 그리고 이영희 선생이 하신 그렇죠. 유명한 말씀이죠.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를 이제 반박하려고 한 얘기인데 나름대로. 읽어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제목만 바뀌었죠. 제목만. 떨어진다는 거에 방향이 똑같지 네, 않아서 네, 네. 근데 설사 그게 사실을 하더라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라면 네. 왼쪽 날개한테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야 뒤로 가려고 그러지 말고 앞으로 가자. 근데 왼쪽 날개가 계속 거부해요. 말이 안 된다. 그럼 타협도 해야 됩니다. 네. 그래 그럼 이쪽으로 가지 말고 좀 꺾을게 우리가.
네. 이게 정치 아닙니까? 정치죠 그게. 그게 정치죠. 우리가 말하는 정치죠 그게. 예. 근데 윤석열이는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왼쪽 날개 잘라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뭐 이렇게 말 안 들어 잘라버려. 한반도는 추락하는 거죠. 그럼 세는 어떻게 되죠? 네. 세대는 거죠. 예.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기는커녕 추락해 죽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정권의 입장이 그런 거죠. 예. 한국에 왼쪽 날개가 많은 거예요. 이 왼쪽 날개들을 제껴야 되는데 네네. 이것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치겠다 이겁니다. 치겠다. 예. 어벤져스 팀까지 만들어졌는데 이까지 것들 어디서 감히 갑죽대. 음. 이 미국 봉의 효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래서 다 쳐버리겠다라고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다. 예. 그래 뭐 우리 오염수 방류 찬성한다. 독도도 줄 거야 일본. 어. 어쩔 거야 니네가. 뭐 거의 그런 분위기. 예. 이렇게 갈지 않을까 앞으로. 아직 독도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안 나왔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본해와 관련해서 미국이 이 미국 국방부가 일본에 오케이 딱 그랬는데 우리 한국에서 한마디도 안 하죠. 협의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협의하겠다고. 무슨 놈이 협의입니까? 이건 항의를 해야지. 항의 뭐 안 지금 하죠. 이렇게 되면 선생님 말씀대로 독도까지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얘기가 이미 나왔었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 기간에 해결해야 된다. 독도 네, 문제를. 네. 그래서 아마 주지 않겠어요? 참 일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윤석열은 오염수 빨리 내년 총선 전에 뿌려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24일 날 지금 뿌린 건데요. 네. 아니 이제 제가 그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좀 드는 생각이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이런 윤석열의 행보가 왜 이러냐 이거 관련해 가지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을 준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박민식이 이놈도 내년 총선에 지금 나가려고 이렇게 그냥 자기 존재감을 내세우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총선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근데 완전히 장기 집권, 영구 집권, 제가 계속 얘기한 거예요. 예, 전쟁 집권 이런 걸 원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치면은 제가 보기엔 이거는 총선조차도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거는. 불리하면, 아주 불리하면. 그러니까요. 네. 총선 자체를 무산시켜 버리는. 그럴 수도 있죠. 아주 아, 불리하면. 이번에 지금 젤렌스키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젤렌스키가 대선이 이제 곧 임박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선을 하냐. 사람들 밖에 다 나갔는데 지금 다 들어오게끔 하든가 거기 있는 사람들 투표하게끔 하든가 이걸 정비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대선 안 하겠다는 안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장갑차들 갑자기 그 뭐 칼부림 때문에 장갑차들 나오고 네, 뭐 어제는 뭐 네. 고무탄인가요? 뭐 플라스틱탄 총을 6cm 허벅지 뚫리는 걸 쏜다고. 하겠다고 준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육사 이런 문제 네. 그다음에 또 지금 병사들 월급을 갑자기 올리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대남들을 완전히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미심쩍죠. 그래서 250만 원 월급까지 줄 수 있겠다고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미심쩍어요. 네, 미심쩍습니다.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네. 완벽하게 지금 뭔가 좀 흐름이. 전쟁을 향하고 있는. 그렇죠. 이게 좀 그 흐름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민주진영에서 야 내년 총선에서 심판해야 된다 이러는데 지금 이게 그럴 문제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고요. 네, 계속 네, 그 얘기를 네. 해왔죠. 예. 총선의 총선이 아닐 비중이 것 같아요. 크지 않다. 총선 무산시킬 것 같아요. 이러면. 무산시킬 수도 있어요. 불리하면. 압도적으로 유리하면 하겠죠. 네네. 자기들이 이길 것 같으면. 적어도 반타작할 것 같으면 하겠죠. 네. 근데 그렇지 않다. 아하. 죽을 것 같다.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하더라도 자기네가 져도 제가 네. 계속 얘기하자면 정계 개편은 할 수 있어요. 또 앉을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거를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네. 선관위에 지 친구를 꽂아 놓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해도 졌다. 조작을 또할수 있죠. 그걸 했는데도 졌다. 그것도 좋다. 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정계 개편하면 땡기는 되죠. 거. 네, 땡기면 되죠. 해산시킬 수도 있고. 지금은 이재명만 때리고 있지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애들 네, 네. 안 넘으면 니네들 다 때릴 거야. 그렇죠. 아. 빨리 와. 그래서 총선에 올인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런 국면이 아니다. 저도 오늘 좀 듣고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전쟁을 벌이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 네네. 한반도를 완전히 공안 통치에 몰아넣고 지금 싸우겠다고 계속 표명하잖아요. 예. 의지를. 네네.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예. 지금의 윤석열의 심리 상태를 대변하는 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계속 싸우자고 하는 싸우지 얘기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계속 계속 싸우라고 써요. 하거든요. 네, 싸워야 된다. 네네. 계속 준동하고 있다 이것들이 이해가 그냥 나오겠습니까? 뭔가 있죠. 심리 상태가 있다 이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저희들보다는 이제 심리학자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좀 저희들보다는 빨리 더 좀 집중적으로 좀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간이 30분이 돼가지고요. 노래 한 곡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러다간 이 나라 전쟁 나게 생겼다. 진일 앞잡이들이 나라 팔아먹고 있다. 검사 법사 여사가 나라 말아먹고 있다.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러다간 이 나라 전쟁 나게 생겼다. 진일 앞잡이들이 나라 팔아먹고 있다. 검사 법사 여사가 나라 말아먹고 있다.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꺼져라, 전쟁 세력 꺼져라, 부패 세력 꺼져라, 무당 세력 꺼져라, 검찰 세력 예, 선생님 이게 지난주 토요일 날 네. 촛불 집회 나갔는데 촛불 집회 막 대단했습니다, 선생님. 네, 많이 나왔다고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시고 네. 좀 놀라운 게 젊은 여성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가족별로 많이 나오시고 아이들 데리고 많이 나오고 네. 또 지나가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그래서 이 오염수 방류가 24일날 시작됐는데 네. 이것에 대한 이 전 국민들의 분노가 네. 아주 엄청나구나. 여론조사에 아마 뭐 80에서 85%가 네. 반대하는 거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 정도면 독도는 우리 땅이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아주 극단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빼고는 예. 다 반대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지금 윤석열은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주장하는 거라고 보는 거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거를. 네. 정말 이게 도대체 과학적이지가 않은 놈인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 이게 궁금한 것은 이 국힘당 애들이 1년 전만 해도 오염수 똑같이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 80%의 여론에 힘입었다? 네. 여론과 같은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원희룡도 그랬고 뭐 성일종, 네, 김기현 다 맞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괜찮다는 겁니다. 네. 이제 이 황당함이 어디서 비롯되는 거냐, 왜 이러는 거냐,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저는 이게 미국이 지금 국무부에서 지지 성명을 냈더라고요. 냈죠. 일본 그 방류에 대해서 네. 뭐 과학적이고 안전하고 뭐. 그 일본에 있는 미국 대사, 주일 미국 대사는 네네. 그 후쿠시마 해를 먹겠다. 네. 그렇게까지 얘기했죠. 그거 따라서 하는 건가요?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지금 계속 수산물이랑 이런 거 먹겠다고 뭐. 아직 꼴값들을 떨어요. 미국이랑 한국이랑 다. 예. 네.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또 미국은 또 왜 그러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우선 이 사람들이 바뀐 것은 네네. 마음속에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추구하는 거는 네. 사리 사욕 아닙니까? 국민들의 뭐 생명이나 안전 따위는 상관없는 관심 거예요. 없어요. 그때도 국민들이 이제 네. 표를 얻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그렇지. 그게 표에 도움이 되니까. 표에 도움이 자기한테 되니까. 이익이 되니까.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이익이 안 되거든요. 음. 윤석열한테 뭐 죽을 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익이 안 되는 거죠. 어허. 오히려 뭐 적극적으로 옹호를 해야 한 자리라도 얻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기회주의자들을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사익 추구형 기회주의자들한테는 소신이나 원칙 따위는 없습니다. 계속 바뀌어요. 네. 옛날에 이완용이 친러파 했다가 친일파 네. 했다가 또 끝나면 친일파들이 다 친미파로 바뀌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계속 기회를 따라 움직여요. 음. 조선일보가 그런 데서 뛰어나거든요. 네. 조선일보가 엄청나게
이러고 북을 비판했었잖아요. 예, 예, 예. 한국 전쟁 딱 터지니까 네. 호해 발행했잖아요. 김일성 장군 서울 입성. 걔들이 아주 진짜. 뭐 빨라요. 네. 동아일보도 6.15 공동선언 있었을 때 2000년에 예, 예. 옛날에 보천보 전투라고 있습니다. 네, 네, 1937년에 아. 김일성 부대가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일본군을 네, 네. 공격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걸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 보도. 호에 네, 맞습니다. 37년판 맞습니다. 네. 그걸 갖고 있었나 봐요. 네, 원판을 그걸 금으로 떠서 갖다 바쳤어요. 맞아요, 동아일보가 맞아요. 지금 외양산 국제친선 전람관에 전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은 그렇게 그 저 지도자들이 선물이 들어오면 그거를 자기 집으로 안 가져가고 다 그렇게 박물관에 갖다 놓는다면서요. 네. 근데 동아일보가 그걸 왜 줬겠습니까? 음. 이거 봐라, 이거 잘못하면 통일되는 거 아니야? 아. 통일되면 우리 동아일보는 큰일 나는데 그동안 한 짓 있잖아요. 빨리 뭐 갖다가 뇌물이라 좀 바쳐 해서 또 그 기회주의자들이 머리를 네, 써내서 네. 또 그 보천보 전투를 찾아서 네. 그걸 금으로 떠서 갖다 바친 거 아니에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하는 짓 보면요. 네. 이념을 진짜 신념으로 받아들여서 신봉하면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형장의 이술로 가겠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아니에요. 분위기 바뀔 것 같으니까 동판 또 금으로 막 닦아서 뜨고 호에 발행하고 예. 친일파들은 그런 놈들입니다. 원리 원칙을 진짜 자기가 믿는 거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네. 그냥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입장을 바꾸는 놈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이제 입장은 항상 바뀌는 거죠. 예. 그리고 미 국무부 얘기를 좀 해보면 미 국무원에서 미국 얘기인데 네. 미국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걸 지지하는 것도 네네.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일인데요. 음. 왜냐하면 이 핵 오염수를 배출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핵 테러잖아요. 네. 그럼 거기 미국은 안 들어갑니까? 참 핵 테러라고 하는 말이 참 맞는 말씀인 것 네. 같습니다. 사실상 핵 전쟁이죠 이게 지금. 그렇죠. 전쟁 네네. 도발이라고 봐야 돼요. 전쟁이죠 이게. 저강도로. 그럼 미국은 손해를 안 보냐고요. 네, 보죠. 자기도 손해 보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네. 근데 왜 이것을 지지할까? 그러니까요. 그만큼 지금 미국이 똥줄이 타고 있다는 겁니다. 아. 미국의 어떤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네네. 가장 지금 심각하게 똥줄이 타는 것은 이제 패권이 거의 추락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 사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튼튼한 이제 재미를 많이 보려고 네. 그런 이제 우크라이나를 사실 도발한 거예요. 러시아 힘 빼가지고. 러시아를 러시아 먹어버리려고. 먹으려고 그랬죠. 네. 사실 먹어서 옛날처럼 털어먹으려고 한번. 아, 90년대 미국이 소련 무너뜨린 다음에 네. 러시아 털어서 재미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 동유럽 완전 다 털어가지고 다 동유, 먹었죠. 동유럽 러시아를 털어가지고 우리도 뭐 대우 가수 좀 먹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 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그 순간에 그 다음에 엄청난 재미를 봤습니다. 네. 사실 미국은 그런 짓을 하지 않으면 지탱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내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한 번 시도를 해본 거죠. 네. 우크라이나 군대를 세계 최강으로 키웠다고 자부하면서 네네. 유럽 최강이라고 그랬거든요. 미국이 맨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네. 지금 죽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이 우크라이나를 먹고 러시아까지 먹고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네. 그 다음에 나토를 똘똘 뭉치게 만들어서 부하를 삼아서 같이 전리품 좀 나눠주고 하면 잘 붙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럴 줄 알았는데 져가지고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나토가 말을 잘 안 들어요 이제. 네. 삐졌어요. 좀 약간 정리를 하려고 하더만요. 그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리하려고. 그죠. 끝내자. 그땅 있는 상태로 그냥 주고 끝내자. 그렇게 그 네. 유엔에서도 아니죠. 그 나토 EU. EU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유럽은 왜냐하면 전쟁 나가서 손해만 봤거든요. 네. 미국은 무기 팔아서 돈이라도 벌었고 가스도 팔고. 가스 팔아서 4배로 네. 팔았잖아요. 네. 국제 시세. 미국은 좀 재미를 봤어요. 이제 군수산업 이런 데랑 일부 가스 회사 이런 데랑. 유럽은 재미를 하나도 못 봤습니다. 예. 뭐 러시아에서 싸게 사오던 가스 못 사오게 돼서 난방비 폭탄 맞고 뭐 겨울에 막 추워서 떨고 예. 뭐 음식도 없어가지고 막 철저매고 그런 거 봐요. 뭐 네. 휴가도 많이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지금 돈이 어렵다고. 상황이 어려워요. 네. 유럽이. 거기에다가 무기는 다 털려서 지금 탄약도 없고요.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원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미국 말 듣고 열심히 지원했더니 완전히 피문 거죠 자기들만. 네. 그래서 그게 대해 이제 조금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들이받는 거군요. 이제 예, 야이씨 안 되겠다. 예. 이씨. 그동안은 너무 오랫동안 미국한테 이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네. 유럽에 있는 정치인들 정신을 못 차렸던 거예요. 아하. 그냥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최고다 생각하면서 움직였는데 네네. 한 두들겨 맞고 지금 막 헐벗게 되니까 정신이 좀 들어오는 거예요. 네. 야 이거 좀 안 되겠는데 이거 심각한데. 그래서 지금 나토가 사실은 와야 됐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아 와해다. 거의 와해 국면이라고 봐야 돼요. 어차피 그렇군요. 싸울 무기도 없고요. 네네. 싸울 의지도 없고. 미국에서 나토를 데리고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허. 그러면 뭐 미국이 패권이 추락하고 있는데 군사 패권이 네. 이 떠오르는 반미 국가들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북한, 중국, 러시아 특히. 네. 근데 브릭스도 지금 있고. 막. 브릭스도 있고 근데 브릭스는 이제 군사 동맹은 아니니까. 네, 경제 동맹이. 네. 그러니까 뭐 이란 이런 데를 막아야 되는데 네. 자기들 혼자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허. 원래 이제 엄청 강했을 때는 혼자서도 좀 했는데 이제는 전혀 혼자서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네. 그럼 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새로운 동맹 국가가. 예. 그게 일본이에요. 일본. 어떻게 보면 아무도 미국한테 이제 돈을 안 꿔주려고 그러는데 네. 마지막으로 꿔줄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란 거죠. 어허. 뭐 비유하자면.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이 중요합니다. 미국한테는. 그리고 일본을 잡으면 한국은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네. 방패 앞에 이렇게 오려서 붙여놨잖아요. 그 그림 보면. 네. 그러니까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얘네들이 시키면 다 하니까.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시킨다고 다 하는 애들은 아니라고요. 어허. 시키면 일본 놈들은 꼭 계산적으로 뭘 달라 그런다고. 아주 야군 놈들이죠. 네. 그래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마음속 깊이에는 미국에 대한 복수심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게 있다고 전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언젠가는 미국 소나기에서 두고 보자 이 벗어나겠다. 새끼들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진주마 때 우리가 마저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가 안단 말이죠. 그것들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본이 미국이 북이랑 먼저 수교하려고 그러면 바로 뛰어가서 먼저 하려고 하고 하고. 그런 네네.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랬죠.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한테 안 당하겠다는 거죠. 야, 우리 보고 북을 적대시하라 그래놓고 니네가 수교해버리면 우리만 낙동강 우리나라 네. 되는데 안 되겠다. 눈치 딱 보다가 미국이 할 것 같으면 먼저 달려가서 수교하자고. 기시다가 뭐 북에 회담하자고 자꾸 그러는 것도 그랬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아주 머저리 같은 나라는 아니란 말입니다. 네네. 얘네들이. 윤석열 정권에 비하면 네. 미국 입장에서 뭘 줘야 돼요. 반대급부를. 네. 이거 제대로 안 해주면 일본 협조를 안 해요. 아하.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러시아 제재를 하더라도 동참을 안 하잖아요, 일본이. 그랬죠. 네, 석유도 그럼- 따로 사고. 네, 막.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원하는 걸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지지 성명을 내준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오염수 지지 성명 내줄게. 너희들 원하는 거 그거야? 해줄게. 군국주의 재무장, 오케이 해. 그건 어차피 미국도 좋으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리한 짓을 하고 있다. 사실 이게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좀 시간이 흐르면. 네네. 러시아에서는 그런 얘기도 했다 그래요. 뭐 정확한 뉴스인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만약에 일본이 버린 물에서 심각한 오염이 발견된다면 네.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누가 했다 그러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네, 이게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페북에 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물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전쟁 중에도 뭐 상대편을 죽이기 위해서 뭐 그렇게 이제 막 세균 타고 그러면 세균 타고 그러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어쨌든 간에 무작위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네. 인류로 봤을 때는 이게 그렇죠. 환경 적대 재앙 행위고 사실상 살인 행위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전쟁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면 네네.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방사능 그러니까요. 때문에 무력으로라도 이걸 저지시키겠다는 입장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 이번에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그 북의 정찰위성 발사해가지고 맞아요. 미국이 이걸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북쪽 대사가 그건 딱 한마디 했어요. 그건 네. 자위권이다. 그 다음에 일본의 그 핵오염수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은 어이구 잘 됐다 싶었는지 네네. 뛰어들어서 일본을 치고 그 일본이 막 방어했는데 미국이 안 도와줬습니다. 미국이랑 한국이 아무것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이 딱 다물고 모른 채 모르지 했어요.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 폭발성 때문에 그래요. 네. 유엔 안보리 같은 데서 큰 데니까. 공개적으로 막 지지하잖아요. 이거를. 그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될 거 아니에요. 현안이 되고 부딪히는. 예.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곤란하죠. 예. 왜냐하면 이거 정당하기 힘들다는 건 자기들도 알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지지를 해주는 차원이다. 이렇게 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번에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있었던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의의 앞뒤로 그 앞에 일본해를 주고 명칭으로 그 네. 뒤에 곧바로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락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미국이 아니 계속 일본 편을 들고 네. 좀 그리고 또 이제 열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지난 2월달에 한미일 훈련을 했었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다케시마의 날이었어요. 그 2월 22일이었던가.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정한 다케시마의 날이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엊그제
이 경술국치인 날에 한미일 훈련을 했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우연 같지가 않거든요, 선생님. 그렇죠. 이 정도 되면 이제 의심이 가죠. 네네. 근데 여기 이제 한국이 놀아나는 게 이제 참 열받는데 이거를 야 이거 근데 놀아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예, 예. 윤석열 전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문제예요. 흥분 상태입니까? 좋아요. 좋아요. 그 혹시 장도리 그림 보셨죠? 네네. 맨 어벤져스 가면 쓴 그 바이든이 방패를 들고 있어요. 캡틴 아메리카. 그 안에 기시다 네네. 품고. 네. 이 위치가 기시다는 여기 있는 거 안쪽 방패 네네. 안쪽에 밖에 방패 붙어 있잖아요. 윤석열이 이렇게 방패막이. 방패막이로. 총알바지. 그러면 이제 누가 봐도 야 안보가 위태로워졌다. 그렇죠. 부딪히는 순간, 그러니까 어벤져스가 출동해 싸움하는 순간 1차원으로 깨지는 건 방패거든요. 예. 총알도 다 거기 날라오고 칼 날라오면 방패로 막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윤석열이 제일 먼저 죽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뭐라고 표현했냐? 세상에 맨 앞에 서게 됐다. 아, 맨 앞은 맨 앞인데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윤석열은 놀아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아. 오히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흥분 상태를 아하. 더 고조시킬 거예요. 더 흥분되는군요. 형님들이 이렇게 나를 믿고 어. 방패 앞에 붙여주시고 야. 그 깡패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큰형이 야 너 이번엔 네가 좀 해봐. 네. 제일 더러운 일이거든요. 감옥 가야 되는데. 예, 예. 근데 또 정신이 있는 놈은 형님이 나한테 덤태기 씌우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네네. 바보 같은 놈은 그러거든요. 너무 좋아하거든요. 형님이 얼마나 나를 믿으시면 형님 제가 가고 찌르고요. 담그고 나서 제가 옥살이 한 20년 하고 나오겠습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 하고 나오면 형님 이제 없지. 지금도 치매 상태인데. 예, 조직은 해산되고. 네.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정도의 상황, 이 윤석열이 예. 또 일당이 그런 급이기 때문에 뭐 놀아나고 있다. 뭐 우리가 당하고 있다. 네. 이런 생각 전혀 의심은 안할 별로 없을 거다. 거예요. 별로 없고 오히려 좋아할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근데 독도 같은 거 줘버리지 뭐. 옛날에 김종필이가 그랬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예. 한일회담 할 때. 네네. 아유 그렇게 독도가 걸리적거리면 그거 폭파해버리자고. 맞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네네. 일본 친일파 놈들이 발상이 그런 애들이에요.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바이든이. 야 그 조그만 섬이 뭐라고 그거 너 북한을 먹게 생겼는데. 예. 딱대기 많은데. 북한을 먹게 생겼는데. 일본 줘. 그게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북한을 먹게 생겼는데 예. 이 생각이 좀 있는 거니까. 그거 그러니까 뭐 흥분하는 거지 지금. 큰 거 먹는데 지금 뭐 그 작은 거 갖고 야. 연연해서 말이야. 그거 갖고선 일본이 참전을 안 하면 어떡해? 네네. 예, 독도 주고 아하. 참전시켜서 북을 먹으면 되지. 네. 북 먹고 나면 또 알아와 중국도 먹을 수 있게 될지. 예.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도 따위는 김정필 말처럼 폭파시켜 버려도 되는데 폭파시키면 일본이 화낼 테니까 네. 그렇게 못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다음 수순으로 어떻게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좀 전망하는 것이 그럼 독도를 네. 한국과 일본, 미국이 공동으로 뭐 하는 뭐 그런 걸로 쓰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네. 넘어가는 식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 그럴 수 있겠네 이러면서 좀 넘어가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무슨 좀 방법을 쓸지는 그러니까요. 모르겠네요, 얘네들이. 근데 어쨌든 예. 주력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날도 촛불 시위 하는데 걸어가는데 음. 이제 그 미대사관 앞을 지나가는데 시민분들이 미대사관을 향해서 이 나쁜 놈 새끼들 하면서 막 엄청나게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동해를 일본이라고 해버리니까 지금 뭐 일본해와 백두산이 노래를 부르게 생겼으니 네. 애국가를 그렇게 부르게 생겼으니까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염수도 그렇지. 사실 네. 미국만 아니었으면 네네. 6.25 공동선언 이후에 우리나라 통일됐죠. 네. 이미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네. 그때 미국이 얼마나 방해를 하고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을 핍박했습니까? 그래서 남북이 통일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 예. 또 문재인 정권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예. 그 3번이나 정상회담을 했는데 참 좋았죠. 미국이 한미 워킹 그룹 만들어서 네. 방해를 하는 바람에 결국엔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걸 보면은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네. 유일하게 원한다면 그 무력 통일이죠. 똑같네요 윤석열이랑. 윤석열 똑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분단이 낫다고 생각하는 네. 나라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의 배후, 네. 또 한국 사회의 모든 어떤 문제를 산생시킨 근원에는 미국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요. 선생님, 미국이 그러니까 힘이 지금 빠졌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사우디, 이란, 네. 중재도 이제 중국이 하고요. 네. 사우디한테 뺨 맞았고. 이번에 사우디 브릭스 가입했어요. 네, 맞아요. 이란이랑 같이 다 가입했더만요. 네. 야, 그렇게 싸우던데 브릭스는 가입했어요 또. 와, 참. 참, 그러니까 아니 이 사우디가 그냥 네. 미국 말을 안 듣는 걸 넘어서서 네. 아예 미국의 반대 진영의 경제 기구에 가입했잖아요. 예. 이거 엄청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이 지금 이게 힘이 딸리고 네. 뭐 돈도 딸리고 돈은 뭐 이제 휴지가 돼가는 중이고. 그러니까 다 딸리거든요. 네. 딸리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런데도 계속 전쟁을 할까? 전쟁을 결심할 수 있을까? 한반도에서 혹은 대만에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안 할 것 같다가도 또 보면은 막 무기를 계속 들어온단 말입니다. 하는지 보면. 네네. 미국이 그 심리가 어떤 겁니까 이게? 양온파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강경파, 온건파가 있습니다. 네. 강경파가 블링컨 네네. 그 국무부 장관. 네. 그 밑에 있는 이번에 승진한 눌런드. 눌런드 이런 세력들이 강경파 세력이에요. 예. 네오콘 매파라 그러죠. 네네. 온건파들이 있습니다. 온건파. 뉴욕타임즈에다 글 올리고 네. 대화하자고 얘기하고 북한이랑 이제 대화해야 된다. 핵 보유국 핵 인정해주고. 예, 그렇게 네. 얘기하는 온건파가 있고요. 트럼프도 이런 면에서 보면 온건파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거 관련해서는 협상을 해서 북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예. 근데 이 강경파가 지금 약간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 치매 노인 데리고 강경파들이 치매 노인을 그렇게 꼬드겨서 강경책을 쓰는 것 같아요. 네. 이 강경파들은 어떤 심리가 있냐면 막판에 몰리잖아요. 예. 막판에 몰리면 쥐새끼가 어떻게 합니까? 네. 얌전하게 죽여주세요 이래요. 네. 고양이 물라고 덤비잖아요. 그래서 막 벼랑 끝에 몰리면 오히려 더 발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사실 히틀러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예. 히틀러가 러시아만 소련만 안 쳐들어갔으면 네. 유럽은 지금 독일이 통일하고 연방국으로 지금 지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 독일을 꺾을 나라가 없었어요. 나폴레옹도 러시아만 안 쳐들어갔어도 전황이 달라졌어요. 야, 그 러시아 민족들은 그런 자부심이 있겠네요. 네, 있죠. 나폴레옹이랑 네. 히틀러를 우리가 무찔렀다 이런 자부심이 그렇죠. 있겠어요. 근데 원래 거기 가면 안 되거든요. 무덤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 네. 가면 안 되는데 나폴레옹이 그렇게 당하는 거 보고도 히틀러가 간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 걸 봤을 때 얘들이 잘 나가서 어느 정도 잘 나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계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예. 그 제국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게 자기 힘을 넘어서서 이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모험을 해. 네. 놀랍게도. 네네. 일본도 전황을 확대해 나가다가 아시아에서 궁지에 몰리자 어떻게 합니까? 미국을 공격하잖아요. 네. 진주만 폭격해버리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강경파들이 벼랑 끝에 몰리면 사고를 정상적으로 못합니다. 네. 흥분해서. 또 오만하거든요. 네. 그동안 계속 아랫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뭐 막 이렇게 알랑거리고 기고 자기 한마디에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이런 시절을 살았어요. 예. 그러다 갑자기 이제 동네에서 만화가게나 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자기가. 네. 그걸 한때는 일진이었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네.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더더욱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누려보려고 뭘까 과대한 행동 예.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그게 과대망상일 수도 있고 과욕일 네네. 수도 있는데 북에서 계속 성명을 발표하면서 과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미국은. 예. 그러니까 허세와 과욕. 니네 실력으로는 안 되는 건데 지금 과욕을 부리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평가하고. 네. 미국이 지금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양대 세력 간의 싸움에서 만약에 강경파가 계속 이 흐름을 주도해서 예. 결정권을 가진다면 전쟁을 또 하나 도발할 가능성도 있어요. 워낙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네, 우크라 쪽이. 근데 다행히 내부의 어떤 흐름이 바뀌어서 온건파가 득세를 하게 되면 네. 분위기가 확 바뀔 수도 있죠. 예. 순간적으로. 네. 뭐 북과도 화해하고 중국과도 화해하고. 그럼 윤석열은 어떡합니까? 윤석열은 이제 방패에서 떨어지는 거야. 방패를 밑에 가는 거죠, 미국이. 이 떨어져. 이 껌딱지 같은 놈. 떨어져라!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갑자기. 윤석열이 제일 싫어하는, 제일 두려워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지금 굉장히 무리하는 것 같아요. 미국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제 힘이 없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무리하고 일본 거 다 들어주고 네. 지들 국민 피해를 있을 수도 있는데 오염수 그렇죠. 들어준다랄지 사실 한국에서도 이 정도면은 반미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해를 일본이라고 해버리고 오염수를 네. 막 허락을 해줘버리고 네. 국치일날 막 한미를 훈련해버리면 어떤 국민이 좋아하겠어요 대한민국 네. 사람들. 근데 옛날에 이걸 눈치를 좀
좀 봤거든요, 미국이. 이제 그렇죠. 눈치를 걔들도 안 보는 것 같아요. 안 보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안 되나 봐요. 걔들은 그걸 볼 수 있는데 예. 그걸 걱정을 할 텐데 네네. 그거 그런 처지가 때문에 아니다. 조심해야 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너무 지네가 지금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미국이 막 서두르고 그 윤석열은 신나서 흥분 상태에서 하는데 이제 막 밀어붙이고 무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그 안에서도 불만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그 흉상 철거 관련해 가지고도 나오죠. 뭐 김을동조차도 막 나오고 네. 뭐 유승민, 그렇죠. 뭐 이준석이까지도 막 말을 하고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보면 이제 좀 이반 현상들이 원래 윤석열은 네네. 보수층을 아우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다 포괄해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자기네 패밀리, 딱 자기 측근, 네. 극소수의 이익만 대변하는 놈이란 말이에요. 아하. 그래서 유승민도 치고 이준석도 치고 다 쳐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하고 나서 네. 고마워요 그러고 있겠습니까? 속으로 이를 갈고 있겠죠. 네. 때가 되면 가만 안 두겠다. 네네. 근데 지금 국민 여론 80%가 반대한단 말이에요. 오염수. 아하. 그러면 이준석이나 유승민 같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예. 계속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우리가 그 제 보기에는 이제 촛불 집회도 점점 더 커질 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지금 뭔가 항쟁으로 네.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인화성이 지금 굉장히 휘발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폭발성. 폭발성. 네. 네. 휘발성은 갑자기 휘발놈이 생각이 나서 제가 네, 한동훈 휘발놈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이제 폭발성이 좀 있어 보인단 말입니다. 폭발성 크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하루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이 오염수도 정리하는 거고 다시 일본해를 동해로 바꿀 수 있는 길이고 독도도 네. 시킬 수 있는 길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면은 이 미국이 원하는 이거는 전쟁 동맹의 완성이 아니라 예. 이렇다면 전쟁 동맹의 최후가 되는 것 아닌가?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핵 오염수 문제는요. 예. 굉장히 아까 말씀한 폭발성이 크다 그러셨는데 네네. 그건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예.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한국, 우리만의 문제가 한국 아니다. 사람들만 걸려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은 난리 났던데요. 네, 전 세계가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일단 일본의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했잖아요. 속이 더 불안하더라고요. 괜히 내가 그냥 속이 일어나야 돼요. 일본에서 파는 수산물의 40%를 중국이 네. 사갔다 그러거든요. 그걸 전면 금지했고. 엄청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충격이 크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설마 했는데 저 정도까지 네. 하냐? 이것들도 약간 애들이 문제가 있는 애들인데 하여튼 그러고 나서 또 일본 불매운동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 중국이 이 정도 행동을 나섰단 말이에요. 네. 러시아도 할 가능성이 높죠. 당연히. 네. 그리고 핵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지 않는 나라들이 압도적으로 많단 말입니다. 네. 심지어 전 나토도 이거 쉽게 찬성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제 문제가 되고 오염수 방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일본이 네. 이 문제는 계속 장기화되면서 더 고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북쪽도 지금 유엔 같은 데서 항의하는 수준이잖아요. 네. 근데 북쪽 방송에서 굉장히 격하게 이걸 비판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핵폭탄으로 일본을 날려버려야 된다는 방송이 나왔대요. 그래요? 핵터에 맞서서 핵폭탄을 쓰겠다. 그러니까 핵탄으로 일본 열도를 다 네. 침몰시켜버려야 된다. 이 예. 핵테러를 하니까. 댓글에서는 좀 그런 댓글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아니 그런 방송이 누가 캡처해서 올렸던데 북에서 이렇게 방송을 했다.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분노가 네. 고조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얘기하고 외무성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예. 거기서 끝나겠냐고요. 일본이 계속하면 네. 더 강한 대응을 하겠죠. 북에서도 강한 대응을 그렇죠. 하고. 근데 일본하고 무력 관계가 없어요. 북은 전혀. 그럼 제재 이런 건 못 합니다. 네, 군사적 네. 방법밖에 없어요. 아하. 군사적 방법을 쓰지 말라는 가능성이 없죠. 그럼 벌써 이제 러시아, 북한, 중국 이런 데서 군사적 방법을 군사적 고려할 수 있다는 방-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 저지시켜야 되거든요. 네네. 안 그러면 큰일 나거든 자기들이 아무리 예. 생각해도. 자기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이긴 하지만 일본에서 제일 가까운 세 나라 네. 인접 국가들이잖아요. 네네. 게다가 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린피스인가에서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을 규탄하면서 한국까지 규탄했더라고요. 예. 니네들이 제일 가까이 있는 나라면서 이거를 동조하면 되냐? 그렇죠. 니들이 예. 방조한 거다 맞습니다. 이러면서 규탄을 했더라고요. 예. 그런 일환이 되겠군요. 예, 그래서 아마 일본에서 이걸 하면 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점점점 더 이제 국제적으로 큰 예.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그럼 일본이 어느 순간 이제 도저히 못 견디고 처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잘못됐다고 하고. 네네. 그것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죠. 그럼 윤석열이 어떻게 돼요? 네. 바닥에 또 갈아야죠. 뭐. 네. 방패를 또. 방패에서 야 떨어져 이 새끼야. 네. 이게 자충수예요. 네. 이 해고염수도 생각해보면 윤석열이 중립은 지켰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쟤네들의 그런 절박함이 예. 처지의 절박함이 부르는 예. 이 서두름, 예, 실수. 실수. 예. 지금 계속해서 이것이 자기 명을 재촉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과잉 행동.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홍범도 정권까지 이렇게 하니까 너무 네. 열받고 화가 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아침이 오기 전에 깜깜한 뭐 새벽에 온다는 마치 그런 것처럼 네. 아예 그냥 정체가 다 까발켜지고 드러나는 한반도의 모든 맞습니다. 문제가 네네.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측면이 있죠.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예, 열받은 것들 속 안 풀리는 것들 좀 싸대기를 날려봤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노래로는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 우리 신채호 선생님의 이게 말씀을 갖고 제가 이제 만든 노래인데요. 제가 여순 감옥에 가서 신채호 선생님 그 자리에서 이제 그 감옥에서 이회영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안중근 의사,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름 없는 우리 무명 전사들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여순 감옥에서 그 독립운동가들의 저희들이 후손이고 그 독립운동가들이 지켰던 그 나라의 후손들인데 이 나라를 일본에 갖다 바치는 미국에 갖다 바치는 윤석열을 반드시 몰아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어제가 없는 오늘이 있을 수 없듯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싸우고 또 싸워서 지킨 위대한 민족의 역사여. 싸우고 또 싸워나가자. 새로운 역사를 쓰리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어제가 없는 오늘이 있을 수 없듯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싸우고 또 싸워서 지킨 위대한 민족의 역사여. 싸우고 또 싸워나가자. 새로운 역사를 쓰리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어제가 없는 오늘이 있을 수 없듯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